자, 지난주에 우리가 마구눌러 새로 고침 책을 함께 읽고 소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책에 관해서 독서 감상문을 써보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감상문을 썼는데 좋은 독서 감상문이라 뭐 쌤이 그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겠지만 어쨌든 책을 읽은 사람이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남들은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담고 있는 글들,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들, 그런 글들이 좋은 독서 감상문의 조건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거로 굳이 남이 쓴다라면, 그건 내가 그 글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독자 입장에서의 그 효용을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독서 감상문이 사실 이제 남을 위한 독서 감상문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독서 감상문이냐, 이것도 좀 달라. 근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동시에 그 성격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쩌면 독서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 책을 한 번 읽었는데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책이 온전히 자기 것화되는 그러한 경험들. 그게 사실은 독서감상문을 잘 쓰냐 못 쓰냐를 떠나서 그 자체가 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독서감상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이제 촉진제가 되어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이거 내가 이 책을 내가 읽었던가 싶을 정도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 근데 독서감상문을 써놨을 경우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그 이미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책의 내용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독서감상문이 또 그런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좋은 독서 감상문입니다. 또 독서 감상문의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책을 이미 읽은 사람이 있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글을 책을 읽은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내 독서 감상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 책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다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내가 쓴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독서 감상문 그 자체에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책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바를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켜서 확장시켜주는 그런 유의 독서 감상문들이 좋은 독서 감상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경이가 먼저 독서 감상문 발표를 할 거고 그러면 이한이가 하경이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텐데 아, 그 평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무척 힘들어해. 제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이른바 주례사 평이라고 하는데 주례사가 뭔지 알아? 결혼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 대해서 주례가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보면은 신랑은 아주 막 훌륭하고 신부는 세상에 없이 뛰어나고 막 다 뭐한 얘기만 해? 좋은 얘기만 평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례사 비평이라고 하면 좋은 얘기만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좋은 얘기 필요하지. 당연히 칭찬해야지. 잘한 부분에서 칭찬하고 내가 이게 이러면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구나. 독자들이 좋아하는구나.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준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이 부족한 것, 어색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짚어줘야 그래야 내가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어 있는지 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 다른 사람이 야, 네 얼굴에 뭐 묻어 있어. 뭐 이에 고춧가루 꼈어. 알려줘야 빼고 지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망신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부족한 점, 아쉬운 점들을 알려줘야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점에 빠졌구나, 이런 점에 부족하구나. 그래야 그 다음에 고쳐서 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있는 그대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구체적으로 평가해줘야 되고, 선생님은 이한이나 하경이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걸 봐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걸 보면은, 아, 이한이가 뭘 알고 있구나, 하경이가 뭘 알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 심사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을 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고 뭐 이 음식이 맛있냐, 저 음식이 맛있냐라고 얘기해봤자 선생님은 다 맛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등 도움이 안 돼,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점에서 이제 내가 그 음식의 맛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구별하고 예리하게 뭐가 빠졌다, 뭐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평가하는 능력을 보면 아, 여러분들이 복수감사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복수감사문 평가를 또 성심성의껏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쌤이 네.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고쳐쓰기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 글을 좀 더 보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핸드폰으로 써서 못하, 어, 오타가 있을 수 있대, 이하나. 가만히 달래. 자, 발표하겠습니다. 뭐야, 학용이 멈췄어? 이하나, 학용이가 멈췄어.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 돼? 저부터 할까요? 그래? 들어왔다. 저 됐어요. 아, 너 한참 이러고 있었어, 학용아. 제 인터넷 연결을 다시 하느라고. 자, 네.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곤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일 것이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말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그 대상을 저주하기도, 누군가는 감정을 태우기도 한다. 이 책은 다섯 작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집, 학교와 같은 현실 공간은 물론이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임 등 10대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진다. 또 여러 공간 안에 담긴 10대의 고민과 문제도 함께 이야기한다. 이 중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이야기는 주술사의 시간이었다. 주술사의 시간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주인공은 과거의 상처를 초우인이라는 저주인형으로 표출했고 그 초우인을 팔다 보니 잘 되어 주술사의 시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초우인을 판다. 하지만 한 여자를 만나 저주는 결국 저주를 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깨달음을 얻고 주술사의 시간이라는 사이트를 닫는다. 이 이야기는 저주가 가질 수 있는 양면성에 대해 담고 있다. 미움, 증오라는 감정, 부정적이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힘든 상황도 만나게 되다 보니 늘 긍정적인 감정만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은 그런 감정을 하나씩은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움, 증오라는 감정을 저주라는 도구로 표출하고 또 그 도구인 초호인을 판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라는 도구는 대가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미움과 증오를 표출하는 가장 성숙한 자세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감정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결국 그것들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 감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동기로 쓴다면 가장 성숙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나도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저번 학기에 우리 반에 있던 무리가 좀 크게 싸우게 되어 무리 중 한 명이 무리를 나오게 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무리를 나온 한 명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다 보니 무리와 관련 없는 친구들도 무리 애들이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무리 애들이 무리를 나오게 된 한 명을 SNS로 저격하기도 하고 눈앞에서 욕하기도 하고 발을 걸거나 어깨로 치고서 되려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은 결국 무리 애들도 무리를 나온 한 명보다도 더 나쁜 친구들이라는 시선을 갖게 되었다. 만약 그 무리 친구들이 무리를 나온 아이에게 가진 증오와 미움이라는 감정을 동기로 삼고 흘려보냈더라면 자신들의 이미지도 올라갔을 텐데 결국 그 감정들을
남을 해하다 보니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이 왔다.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나는 사람의 성숙함은 가장 낮고 힘든 상황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움과 증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사람의 성숙함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으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발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훨씬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한 평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하나? 네? 말 아, 안 하고 있지? 평가하라고, 평가. 평가요. 되게, 학생은 칭찬과 지적질을 같이 하면 됩니다. 되게 잘 써요. 글을,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랑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그런 거 두 개를 적절하게 비교하면서 잘 쓰는 것 같고, 특히 이 책이 지금 우리 나이대에서 많이 겪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친구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SNS나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되게 잘 비교해서 쓴 것 같고, 전에 반에서는 이렇게 수준 높은 글쓰기를 못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잘 썼어요. 왜 디스하는 거야, 지금? 이한이, 너 이럴 거야, 내가, 네 친구들한테. 자, 아, 하경이 글 열심히 잘 썼습니다. 자, 하경이가 이게 보면은 처음에 요 시작하는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오, 감정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의 시작을 바로 이 증오와 감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들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는 그런 방식들. 요 방식, 이렇게 이제 먼저 내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순서를 뭐 해도 돼? 바꿔도 돼. 순서를 바꿔서 여기 그 저번 학기 우리 반에 우리 요 이야기를 제일 앞으로 끌어당겨서 우리 반에 있었던 이야기로부터 요 책 이야기로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 점에서 이제 어떤 구성이 더 효과적일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경이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감정을 태우기도 한다 하고 이 책은 다섯 작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를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어. 음. 여기 감정 태우다 갑자기 이 책은 다섯 작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굳이 막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른바 직접적인 연결 방식이거든.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연결 방식도 있지만 굳이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게 그 감정 얘기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 감정 얘기라는 부분에 미호 증오라는 감정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부분에서 여기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겉에 드러나는 형식적 연결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학경이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썼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를 자연스러우지 않고 이걸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남이 뭐라고 말하는데 혼자 어색한 거 혼자. 근데 어색한 거 아니다.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좋은 부분이다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뭐 해도 돼? 없어도 돼.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데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거하고 이 부분이 없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게 없어버리면 주술사의 시간에 대한 독서 감상문이 되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요게 있음으로 인해서 주술사의 시간에 대한 독서 감상문이 아니라 그 우리 그 책 제목 뭐였지? 바구늘로 새로. 마구눌러 새로 고침의 독서 감상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단편 동화집이라던가 아니면 뭐 단편 소설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책도 마찬가지야. 책의 한 권에 담고 있는 얘기가 많아. 그렇게 되었을 때 책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책의 일부만을 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냐? 라는 부분에서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다는 거야.
하경이처럼 특별히 거기서 주목한 하나만 붙잡아갖고 난 한 놈만 팬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대신 깊이 있게 펼쳐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경이가 쓴 거고, 하경이처럼 쓰지 아니하고 좀씩 마치 뷔페처럼 근데 조금씩 내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맛보겠다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뷔페 간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뭐해 다 조금씩 맛보진 않아.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좀 많이 먹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좀 덜 먹거나 아니면 아예 손도 안 대는 것도 있어. 뷔페 갔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그 배합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 라는 분들에서 답은 없어. 답. 이렇게나 정해진 답은 없어. 그때 책마다 다르고 여러분 상황마다 다르고 거리마다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한 편의 이야기에 대한 독서 감상을 쓰는 거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그 한 편의 이야기가 책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면 그 한 편의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책의 이야기가 만약에 색깔이 다양해. 다양한 색깔을 품고 있을 때는 하나만 얘기해 가지고는 전체를 포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부분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런 뭐 가정과 다양하게 펼쳐지고 10대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인상 깊은 주술사의 시각으로 이렇게 자연스레 들어가는데 요 부분을 처리를 지금 이만큼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머물 거냐 아니면 여기에 비중을 조금 더 키워줄 거냐. 그러니까 다음 작품에 대해서 그냥 여기는 집, 학교, 현실 공간 물론이고 이와 가상 공간을 폭넓게 펼쳐주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뜬구름 잡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만 보면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너무 막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책 안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간단하게 뭐 그 제목과 그게 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뭐였지 성형 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인스타그램 SNS상의 가상세계 속에 나와 현실의 나 속에서 정체성이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는 거고 뭐 아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 소통의 문제를 아버지의 아픈 걸 계기로 해서 음식을 통해서 하는 얘기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막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간추려서 몇 작품을 들려주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도움되는 부분이 아닌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좀 손볼 필요가 있고 요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책에 대한 독서 감상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꿔서 하경이가 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소한 이 주술사의 시간에 관해서는 뭔 얘기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경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책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그러니까 하경이의 깊이 있는 생각을 담고 있는 점들이 가장 하경이의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로 끌어들여서 그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내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더 이렇게 자기 삶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점들도 아주 좋은 지점들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자기 어떤 깊이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경이가 갖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 아까 선생님이 좋은 독서 감상문이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 소개받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음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독서 감상으로서의 좋은 독서 감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아주 어쨌든 좋은 걸 잘 썼는데 아, 하경이 글 스타일 맨날 선생님이 하경이 글 쓸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 뭐야 하경아 너 하경이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저를 드러내는, 아? 드러내는. 너를 드러내는 거? 이번에 널 드러냈지. 너의 생각이라도 너의 가치가 드러냈잖아. 나는 성숙함이라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있는 거라 생각한다. 그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화난 감정,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감정을 갖지 말아라. 어? 근데 이제 하경이는 그 부분에서 아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이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지금 하경이는 얘기하거든. 다만 그 감정을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발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라면서 이게 하경이를 드러낸 거 아니야? 하경아? 네. 하경이 너를 잘 드러냈어. 쌤, 너 하경이 너를 안 드러냈다고 내가 너한테 욕을 했었나? 그동안? 아니, 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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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아, 꼭 필요. 네, 그거. 네, 나는이라는 말 쓰는 거. 그래, 이번에도 그 똑같네. 여기 네. 나도 비슷한 경우를 본 적 있다. 뭐, 나는 뭐뭐 할때 해서, 그렇지. 그러네. 아직도 안 고쳤네. 어? 자, 이 중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이야기라고 썼는데, 여기서 굳이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네, 내가라는 걸 뭐 해도, 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뭐, 이 작품들 중,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주술사의 시간이었다. 아니면 뭐, 주술사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굳이 나는이라고 이제, 썼다던가, 아니면, 나도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이제, 요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 문장 자체를 빼도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저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우리 반에 있던 무리가 이렇게 써도 사실은 뭐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 네.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나라는 부분들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들. 여기도 나는 사람의 성숙함을 가장 나쁜 데서 생각한다는 분에서 그냥 바로 사람의 성숙함은 가장 낳고 힘든 상황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니까? 제 생각. 하경이 생각이니까 굳이 하경이가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쓸 필요 없이 바로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끝내면 돼. 근데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써버리면 글이 느슨해진다고 생각해. 그런 점에서 글이 좀 이렇게 스피드하고 박진감 넘치고 라고 간결하게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문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부분에 비해서 어떤 계속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질질 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하경이 글의 말투 자체가 그래. 쌤이 기억났네. 요 얘기했던 거. 자, 그거 말고 또 쌤이 맨날 했던 얘기. 여기 봐봐.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곤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이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아, 뭐 반복.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반복이죠. 그래서 이제 하경이가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까? 온고지 10장 쏘라 그래가지고 아씨 온고지 10장 어떻게 써야 돼? 그래갖고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쌤도 그랬었거든. 숙제해야 되는데 할 얘기 없으면 그 비슷한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채우려고. 아 근데 이제 반복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반복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반복이 필요한 경우는 뭐 하고 싶어.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게. 근데 반복이 지나치면 아니면 반복이 필요 없을 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글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어. 선생님 지금 학경에 때 계속 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선생님 맨날 하는 비유. 어? 내가 과일 깎는 과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사실 그 과도 가지고 김치 썰어도 되고, 그 과도 가지고 고기 썰어도 되고, 웬만하면 살 수 있어. 과도 하나 갖고도. 그런데, 뭐야? 우리가 과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른바 식칼이라는 것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 저기 하는 메스라는 것도 있고, 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칼을 사용하더라는 거지. 즉, 하경이가 이런 문체를 쓸 수도 있고, 간결한 문체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하경이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너를 뭐해서 의식해서, 내가 이번 글은 좀 더, 뭐야,
간결하게 가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글들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장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서 했던 요 이야기가 사실은 보면 여기 미움 감정 여기에 또 나오잖아. 그 다음에 평소에 흘려보내는 그 감정 얘기 여기 또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또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감정 뭐 이런 이야기가 거의 세 번에서 네 번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러려면 쌤이 음악을 잘 몰라서 음악에서 이 주제 선율이 있다면서 주제 선율. 그다음에 그걸 자꾸 뭐 한다고 그래? 변주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변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제 선율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변화를 준다면서 그 주제는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란 거야 사실. 그런 점에서 너가 기본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을 쓰는데 그게 단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어서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그 똑같은 주제인데 이걸 뭐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던가 구체적인 실전 차원에서 접근한다던가 다른 사람의 반응력 접근한다던가 경험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라는 그 글이 풍성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도 물론 이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되었던 한 얘기 또 하고 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학연이가 여전히 이번 글에서도 그러한 고민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과감하게 뭐 하는 연습? 쳐내는 네. 연습. 쳐내는 연습을 한번 학연이가 해보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한이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이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SNS 속에서 빵야로 활동하는 이방울이 의사가 되어야 하는 배경이다. 이방울은 SNS에서의 자신을 보정하기 시작한 후 그 사진 속의 자신을 만족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고 성형한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진의 보정과 성형을 반복해 일어난 일이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 왕년은 인스타 속 자신이 가식적이지 않길 바라며 피드에 노력하며 성형한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보정하지 않은 사진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가자 그녀에게 별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결국 그 사진이 나의 현실 세계에서 재현해야겠다는 마음에 성형외과에 오게 된 것이다. 현실에서의 자신보다 SNS 속의 자신을 더 좋아한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목표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방울이 아니라 인터넷 속 빵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책은 끝나게 된다. 느낀 점, 나는 인스타그램을 잘 이용하진 않지만 그녀의 생각이 어느 부분에선 이해가 되었다. 현실 세계에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꾸며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 빠져 성형수술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빵야가 인스타그램에 더 이상 중독되지 않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인스타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 문제가 심해지고 학교에서 인스타를 하지 않게 되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과연 학생들이 이렇게 인스타를 조절 못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을까? 올해는 몇몇 SNS에서 부모님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다. SNS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방안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수고했습니다. 자, 학연이. 일단 줄거리에서 그 새로 고침이란 이야기가 약간 보통의 소설 같은 줄글 형태가 아니라 얘가 그 정신과 의사한테 말하는 형태라 요약하기가 어렵다. 처음에 저도 새로 고침을 하려다가 요약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빵야가 어쨌든 그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난 그 포인트들을 되게 잘 잡아서 줄거리를
요약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줄거리를 읽으면서 이렇게 쓰면은 그 이야기를 읽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느낀 점에서도 이 인스타그램이란 이야기가 사실 현실에서도 되게 이슈화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랑 묶어서 설명해서 좋았어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이한이 글을 보면서 선생님이 아주 오래간만에 이 줄거리 쓰고 그 느낀 점 나눠 쓰는 그 글들을 아주 오랜만에 선생님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학교에서 숙제 낼 때 여러분들이 그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독서 기록장 뭐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이런 양식을 줘. 책 내용, 그다음에 느낀 점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양식을 줘가지고 이렇게 쓰게 만든 그런 부분으로서 어쨌든 이한이가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일종의 독서 감상문이지 독서 감상문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양식이 정해진 그 양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서 감상문을 하나의 글로 보는 거야. 독서 감상문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글. 그래서 이제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견해가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그냥 딸린 글에 그 종속적 행위. 독서라는 행위에 그냥로 인해서 파생된 그냥 그거의 보조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독서 감상문 자체도 하나의 독립적인 완성된 글이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는 거지. 뭐 둘 다 맞는데 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자 쪽에 더 방점을 찍고 독서 감상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갖춘 그런 글이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줄거리 쓰고 느낀 점을 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독서의 기록지, 독서 후의 활동적인 어떤 그런 성격들이 더 강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그렇게 요구할 때 그렇게 쓰면 되고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이제 독서 감상을 써야 할 때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가 완성되게 이 아니를 글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아예 그냥 그 이 아이는 대놓고 그냥 마구 눌러 새로 고침 중 새로 고침에 대해서만 독서 감상문을 쓰겠다고 이제 뭐야? 대놓고 이제 저기를 한 거야.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까도 뭐 학경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근데 마구 눌러 새로 고침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선생님이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요 새로 고침이 그럼 마구 눌러 새로 고침을 대표할 만한 건가? 아니면 전체를 포괄할 만한 건가?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은 좀 필요하다는. 그나마 그래서 하경이 같은 경우는 전체의 부분을 약간 써주고 나서 그 중에 내가 인상 깊었던 이렇게 함으로써 전 마구니로 새로 고친 책 전체에 대한 독서 감상문이라는 기본 형식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한이는 아예 그 형식 자체를 이제 취하지 아니하고 새로 고침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한이가 쓸 때 요거를 독립적인 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줄거리 부분과 요 느낀 점 요 부분들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요걸 뭐 해서 합쳐서 앞서 순서를 재구성해서 이야기들을 써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한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지금 보면 내용적으로 봐도 이게 줄거리 중심인 거지. 그래서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책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근데 반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오히려 더 강조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은 책을 읽은 나의 이야기, 책을 읽은 내 생각을 쓰는 거라고 선생님은 정의를 내려. 책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다른 거야. 그 독서 기록장은 책의 이야기에 더 많은 방점을 지켜 사실. 근데 독서 감상은 감상에 더 많은 방점을 지켜. 근데 이건 선생님의 주장이고 모두가 다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아. 그 독서 감상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워낙 여러 가지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감상문에 초점을 놓고 봤을 때 이거에 초점을 두고 이 이야기를 이한이가 하는데 요 새로 고침 이야기가 필요한 거야. 그 새로 고침 이야기를 여기에 가져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쓸 수 있었더라면 써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글도 이한이가 쓸 수 있음을 보여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 한 부분들에 관한 얘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인스타그램 그 SNS 중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뭐 이하인도 이하인이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하인이가 이제 이하인이의 생각에 머물고 있거든. 근데 이제 하경이는 아까 이제 그거 외에 하경이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렇게 끌어다가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다 쓸 수 있는 게 현 사회. 현 사회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 끌어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독서 감상문의 재료가 커다랗게 책 이야기,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 돼. 필수. 플러스 자기 생각, 깊이 있는 자기 생각. 이것도 필수. 요 두 개가 필수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한이가 필수 두 개 다 한 거야. 근데 거기다 플러스 자기 뭐 경험, 선택. 선택이라 하면 이 자기 생각과 관련 있는 자기 경험이 있을 때 아까 하경이는 자기들 그 학급 안에서 무리가 벌어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쓸만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 없는데 그걸 지원해서 일부러 필수적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야. 자기가. 그다음에 플러스 책 밖의 사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지식. 여러분이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이것도 역시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 속의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 요 네 가지가 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독서 감상문들이 잘 갖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두 가지만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자기 경험이라던가 책박 사회 이야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자기 경험이라는 것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한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성행의 문제에 관해서 뭐 야, 나는 또 빨리 대학생 돼갖고 나도 쌍수하고 싶어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뭐만 하면 좀 뭐 예쁘겠다. 야, 뭘 그런 걸 그래 뭐 완벽하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어?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무슨 뭐 이렇게 TV 보다가 연예인들 뭐 한 거 보고서 야 뭐 하냐 이런 성향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어가지고 얘기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책박 사회 이야기라는 부분들은 다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머릿속에 배경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뉴스를 보거나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 하면 돼? 검색하면 돼. 그래서 요즘 청소년 성형술 뭐 이렇게 네이버나 뭐 이렇게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알아서 열심히 뭐해? 기사라던가 뭐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이 검색이 돼. 그럼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실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라던가 뭐 성에 관한 역사의 유래라던가 이런 것들을 네가 읽고 좀 이렇게 너가 봐도 좀 이렇게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야. 뭐 새로운 내용이야. 그럼 그걸 갖다가 뭐 하면 된다고? 너의 글에 이용해 쓰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책상에 앉아서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으로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내 글을 더 이렇게 풍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갖다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이야기인데, 요거. 자, 쌤이 요걸 왜 이렇게 색깔을 칠했을까? 꼭 집어서. 하경아, 왜 쌤이, 어? 네? 왜 쌤이 요걸 왜 빨간색을 칠했어? 알았다. 이하나, 이거 왜 빨간색 칠했어? 어, 왜, 어? 왜 튀는? 우리가 바라다. 아, 바래다하고 바라다를 너무 저기 잘못 쓴 경우가 많아. 바래다는 뭘 보고 바래다라고 그래? 이거 바래다. 청바지 같은 거 물 빠져가지고 색깔이 색깔이 뭐야? 빠진 바라다. 거. 아, 바래다. 색깔이 바래다야. 바라다는 말 그대로 자기 희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미래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들. 이게 바라다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 때, 난 내가 앞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다. 성공하기를 왜? 바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가 성공하기를 뭐야? 바래 이렇게 얘기해.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근데 난 내가 앞으로 성공하기를 바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바라라고 써요. 어색해 안 어색해 이하나? 이게 안 어색해. 잘 살길 바라. 잘 되길 바라. 다음에 다시 보길 바라. 라고 말하는데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해요. 어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야. 야, 다음에 보길 바래. 내가 뭐 하길 바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야. 그리고 뭐 하길 바라 하면 되게 어색하고 이게 틀린 것 같아. 근데 이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저기도 있잖아. 우리의 바램은 응? 통일입니다. 이게 오히려 익숙해. 근데 우리의 바램은 통일이 아니라 뭐야? 우리의 바람은 통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바래다, 바라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흔히 잘못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잘못 쓴다는 것조차를 인식을 못해. 그리고 오히려 올바르게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라고 쓰면은 바랐다. 되게 어색해. 그 맞는 게 오히려 어색해. 그리고 이것도 모르겠어. 언어라는 게 저기 뭐야 틀린 것도 계속 쓰면 그게 맞는 게 돼. 알아? 그 국어원 있거든? 거기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그걸로 바꿔버려. 처음에 틀렸다 가다가. 최다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바뀐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어떤 규칙을 지키려고 이제 애쓰는 또 그런 노력들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하경이는 글 다이어트를 해보고, 이한이는 뭘 해보고, 순서 우리 제곱 합치는 거. 합치는 걸 해보고, 그래서 그거 쓴 거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원래 이 글을 갖고 있지? 네.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고쳐쓰기 그 한 부분들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31분이니까 그냥 40분까지만, 한 부분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것만큼까지만 해서 고쳐보고 고친 부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맞습니다. 없으면 9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이따 네. 보겠습니다.
보여줄까 그냥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 보낼 거야? 아니요, 저 별로 엄청나게 바뀐 건 없어서 그냥 읽을. 그래. 좀, 자, 제가 고친 거 중심으로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해. 저 먼저, 예, 네. 그래? 네. 아까 그 책 5작가 이야기 담고 있다.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인 새로 고침은 인스타그램 속 이야기,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는 학교 이야기, 주술사의 시간은 저주, 뜬구름 사이에서 우리는 환경, 사회, 식사를 합시다는 가족의 이야기 담고 있다. 이로 연결했고요. 그리고 그 그 증오랑 거기를 미움과 증오를 표출하는 가장 성숙한 자세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로 앞에 겹치는 내용을 지웠고요. 그리고 뒤에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사람의 성숙함은 가장 낮고 힘든 상황에서 볼 수 있다. 미움과 증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사람의 성숙함을 결정한다. 이래서 나는을 없앴어요.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한이. 그냥 쭉 읽어요. 음, 어, 저는 줄거리랑 느낀 점 이렇게 된 부분을 없애고 이 책은 SNS 속에서 빵야로 활동하는 이방원이 일상화되어가는 이야기이다. 이방원은 SNS에서의 자신이 보정을 시작한 후 그 사진 속 자신을 만족하며 그렇게 되길 바랬다.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고 성형한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진의 보정과 성형을 반복해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며 미성년자가 어떻게 성형을 하지라는 궁금증이 들었지만 요즘은 부작용과 그런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성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법이 생겼다고 한다. 빵야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친하게 되었다. 빵야는 인스타 속 자신이 가식적이지 않길 바라며 피부에 피드에 성형한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보정하지 않은 얼굴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가자 그녀에게 별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을 연예인병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이 부분이 어쩌면 보정한 사람들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 사진에 나의 현실 세계에서의 재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성형외과에 오게 된 것이다. 빵야는 현실에서의 자신보다 SNS 속에 이 뒤로는 똑같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 고쳐쓰기를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글을 쓸 때 한 번 글을, 물론 처음부터 한 번에 다 했으면 제일 좋아.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글을 한 번 쓰고 나서 이걸 또 어떻게 좀 이렇게 고쳐서 다듬어 또 좋게 쓸 건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몰랐네. 다음 주가 선생님 휴가네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 25일하고 2월 1일이 선생님 휴가고 2월 8일부터 우리가 다시 공부할 건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 혹시 시간이 되면 금요일 오면 돼. 네. 금요일 날 그 6시 30분이고 온 세상이 사회교과서라는 책 갖고 다음 주 할 거고 지금 선생님이 좀 고민인데 음, 우리가 그 다음에 올해로 하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문학을 건너뛰고 순례주택이라는 책 소설책으로 또 바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소설 보고 또 다음 번도 바로 소설이어서 어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문학 책 괜찮거든? 네. 뭐 그래서 그걸로 가고 그 다음에 순례주택 다음에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한번 빼. 음, 네. 글쓰기를 빼요. 어 슬래스택을 글쓰기 하는 날 하고 그 그치 슬래스택 글쓰기 하는 한번 날 하는 거지 한 번씩 미루는 걸로 네. 그렇게. 아, 네네. 아니면 너네들이 글쓰기가 높이라고 그러면 책을 빼고 글쓰기를 하고 어떻게 그냥 글쓰기 빼도 돼?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올 수 있으면 온 세상이 사회교과서로 하고 만약 다음 주 금요일 날 못 오면 우리가 2월 8일에 다시 볼 텐데 2월 8일에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문학이라는 책 갖고 할 거야. 네. 됐지?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을 또 받지. 그래. 꼭
혹시 새해 복 부족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설날 때 새해 복 다시 또 많이 받기 바랍니다. 자, 네, 수고 많았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